준비하겠습니다. 네, 김용옥님 이발하셨넹이라고 하셨는데 예, 이발도 했고요. 예, 이 염색도 좀 했습니다. 요새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염색을 안 하면요 머리가 이제 너무 머리카락이 너무 흐옇게 나오길래 예, 염색까지 좀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뭐 그냥 약간 희끗희끗한 것도 괜찮다라고 하시는데 차라리 이렇게 흰머리가 좀 고르게 나면은 예, 희끗희끗하다. 아 이것도 그냥 뭐 나이가 들어가는 모습이니 뭐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만 이게 뭐 전체적으로 머리가 하얘지면은 또 괜찮은데 저는 그래요. 이렇게 한두 가락이 한두 개만 이제 머리카락 한두 가지면 이렇게 삐쭉삐쭉 이렇게 허옇게 돼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간 되게 지저분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 염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그래서 오늘 염색도 하고 머리도 좀 자르고 이발도 하고 했습니다. 알아보시는 분이 계시네요. 예, 젊어 보인다고.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첫 번째 주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자, 아까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주제로 맨 마지막에 소개해드렸던 건데요. 미국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해 8월 이후 윤석열의 지지율은 전 세계 지도자들 가운데서 거의 꼴찌입니다. 뭐 한 주, 두 주 정도 꼴찌를 면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꼴찌를 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꼴찌를 면하는 경우에도 뭐 한 주 정도 꼴찌 면했다가 바로 그 다음 주에 또 꼴찌로 내려가고 뭐 한 주 정도 좀 나아졌다가 그 다음 주 또 꼴찌하고 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윤석열의 꼴찌 파트너는 정해져 있었어요. 영국의 리즈 총리, 그 다음에 일본의 기시다 총리, 그 다음에 노르웨이의 스테레 총리,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꼴찌 파트너, 꼴찌 깐부는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만 윤석열이 계속 꼴찌권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일본의 기시다 총리하고 꼴찌권을 함께 맴도는 그런 모습이 많이 포착이 됩니다. 특히 지지율에서는 기시다가 꼴찌였는데 부정평가에서 기시다가 가까스로 윤석열을 제끼고 꼴찌에서 두 번째, 22개 나라 가운데 기시다가 21등, 윤석열이 22등 하는 그런 경우가 제법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 날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지난주는 벌써 2주 전이군요. 2주 전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부터 일단 보시죠. 2주 전에 발표된, 그러니까, 이거는 2월 12일 날, 2월 11일 날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은 꼴찌입니다.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있고요. 일본 기시다 총리 바로 그 다음에, 당당하게 꼴찌 다음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이 윤석열 있죠.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요걸 보시면 이렇죠. 여기가 기시다고요. 이 밑에가 윤석열입니다. 자, 이게 지난주이고요. 이번 주 지난 목요일 날 발표 내용은 자, 윤석열이 그동안 변형 지지율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지율은 이게 이제 초록색, 파란색이 긍정평가, 빨간색이 부정평가인데 부정평가가 항상 60%를 넘고 70%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 70%를 넘기도 하고 70%를 약간 못 미치기도 하고 하여튼 70을 기준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윤석열의 모습이고요. 한때 부정평가가 80%까지 올랐습니다.
이때는 긍정평가가 어디까지 떨어졌느냐? 예. 16%까지 떨어졌어요. 지지율 16% 나오는 대통령 드러나 봤나?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올해 들어와 가지고는 지지율이 조금 회복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꼴찌권을 벗어나지는 못해요. 이게 지난주 모습이고요. 이번 주 모습은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지지율 22%로 사실 지지율은 꼴찌예요. 윤석열은 지지율이 24%가 나왔어요. 지지율에서는 꼴찌를 면했네. 그런데 부정평가에서 윤석열은 69, 기시다는 66. 결국 부정평가에서 윤석열이 기시다를 압도하는 바람에 다시 윤석열이 기시다보다 다 후순위에 밀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꼴찌인가요? 아이고 세상에 이보다도 못한 애가 또 있네. 스테레 총리, 노르웨이의 스테레 총리가 22%, 지지율 22%로 꼴찌였습니다. 부정평가 역시 윤석열보다 많은 70%.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완전히 꼴찌가 됐죠.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스테레 총리가 꼴찌에서 2등 여기쯤에 있었는데 이번 주 보니까 확 내려와가지고 꼴찌로 내려오게 됐어요. 야, 그러니까 새로운 꼴찌 동맹 기시다와 윤석열 사이에 노르웨이의 스테레 총리까지 포함이 된 거죠. 앞으로 이 세 사람이 꼴찌 동맹으로 아마 우리한테 재밌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는가. 꼴찌 깐부 원래는 기시다와 윤석열이었는데 스테레 노르웨이 총리까지 함께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은 요거예요. 자, 기시다 총리하고 윤석열이 꼴찌 깐부였는데 여기에 최근에 노르웨이 요하네스 가르 스테레 총리가 꼴찌 깐부 모임에 가입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노르웨이 총리 지지율은요, 최근 들어서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정평가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자, 이 스테레 총리가 지난 1월 달에 또 지지율이 한 바닥을 한번 친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윤석열이 지지율이 꼴찌에서 두 번째 꼴찌를 좀 벗어났던 때도 있었습니다. 가만 보니까 앞으로 이 세 사람 기시다와 윤석열과 스테레 이 세 사람이 전 세계 정상들 가운데 지지율 꼴찌를 계속 유지하지 않겠느냐.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꼴찌 경쟁을 할 것 같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윤석열의 이런 지지율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 지지율은 뭐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리얼미터 이런 조사에 보면은 40%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글쎄요, 앞으로는 과연 그런 모습이 나올까 싶기도 하고요. 특히 이 스테레 총리라든지 이런 이런 그 기시다 총리나 이런 사람들의 분위기를 볼 때 이 해외에서 측정하는 자료를 보면은 항상 윤석열이 21%에서 24% 사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안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지지율이 오르는 것처럼 여러 군데서 포착이 되고 있지만 실제 별로 지지율이 높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지율이 지금 보면은 윤석열의 지지율은 이른바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태고요. 이 박스권을 같이 공유를 했다 벗어났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일본의 기시다 총리라든지 노르웨이의 이 스테레 총리라든지 이미 퇴임했지만 영국의 리즈 총리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꼴찌를 꼴찌 다툼을 하던 다른 나라 총리들이라든지 대통령은 물러났는데, 희한하게 윤석열만큼은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앞으로 이 윤석열이 어디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지 우리 한번 좀 더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현미살님, 무개념이니 꼴찌 창피합니다. 까망돌림, 쪽팔린 나라가 돼 갑니다. 참
그래요. 참 쪽팔립니다. 이게 답답합니다. 예. 자, 김태현 님이 들어오셨다고요? 이 김태현이 어느 김태현인가요? 저기 김태현 단장님 말씀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양섭 007님, 기시다 윤석열 도찐개찐. 예. 그런데 일본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우리가 들어가 일본의 지위를 받는다. 윤 정권의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라고. 예. 그런 것 좀 있죠. 사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지금 현재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1인당 GDP 또는 뭐 구매력에서 이미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질렀죠. 그러니까 GDP 총액에 있어서는 일본이 인구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우리보다 규모가 큰데 1인당 GDP를 하면요, 우리하고 일본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고 오히려 우리가 더 많다라는 평가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수출이라든지 이런 실적을 보면 우리나라가 월등히 앞서고 있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수준이라든지 국민들의 어떤 수준, 소위 말해 지들을 닮았다는 민도를 따져보면요, 우리가 일본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본보다 못한 평가를 받고 있다. 더군다나 일본의 지휘 통제를 받아야 되는 상태가 된다. 저는 상당히 불쾌하고 불편합니다. 아니, 일본보다 우리가 더 나은데 왜 우리가 일본 밑에 들어가야 돼? 그죠? 근데 일본 밑에 안 들어가려면 좀 대통령이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게 너무 답답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계실 때만 해도 우리가 일본을 확실히 앞질렀다라는 얘기가 많았죠. 그래서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일본을 제끼고 일본을 G7에서 빼버리고 그 자리에 한국을 넣자. 그런 얘기도 정말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참 그때가 참 꿈만 같네요. 그 몇 달 사이에 나라가 후진국으로 다시 추락을 해버렸죠. 우리가 일본을 앞질렀는데 다시 일본 밑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속 터지는 생활이 됐는데 참 그렇죠. 자, 유일지조님, 여론조작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여론조사 전화를 받았는데 조그만 민주당 냄새가 나면 전화가 알아서 끊어진다. 저 역시도 그래요. 저 솔직히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저도 이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는 전화가 저한테 걸려오는데 50대 수도권 거주라니까 칼같이 끝났다는 거야.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뭔가 싶을 정도예요. 참.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얘기, 몇 달째 꼴찌 깐부 기시다와 윤석열이 여기까지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인데요. 보시다시피 윤석열 계속 꼴찌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것도 21%, 22%, 20% 초반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론조사를 보자면 윤석열이 34%, 많은 경우는 40%까지 나오는데 그것과는 참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죠. 어디서 이렇게 많은 격차가 나는지 모르겠으나 이 모집단을 어떻게 포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지금도 여전히 민주당 지지하는 진보 진영 시민들이 여론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또는 여론조사 기관들이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뭐 그런 상황이 아닌지 솔직히 좀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윤석열의 지지율은 진짜 지금 바닥셉니다. 어느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지지율이 아직 임기 초반인데 1년이 안 됐는데, 취임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여전히 바닥세를 긴다? 야, 40%를 안 넘는 대통령? 그리고 30%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 지지율? 예, 역대 이런 사람이 없었죠. 생각해보면 윤석열의 지지율은 정말로 낮은데 워낙 낮은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정도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